모두가 잠든 새벽. 캄캄한 회사에 울려 퍼지는 발걸음 소리. 회사를 찾아온 그림자의 정체는 허남선 사장? 저는 평생 이렇게 아침 6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난방도 좀 하고 평생 습관이 돼서 이렇게 일찍 출근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 누구보다 이른 출근을 마친 사장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을 살피는 건데요. 기계 소리가 이상하네. 기계 소리가 이상해. 모든 공정은 오직 소리로 확인합니다. 제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제 유압과 공압을 통해서 이제 작동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소리만 들어도 이제 이 기계가 컨디션이 어떻다 하는 거를 대략은 알고 있죠. 모든 직원이 출근을 마친 후에야 공장을 나와 사무실로 향하는 허남선 사장. 안녕하세요. 뭐 아침에 뭐 미팅하는 거야? 예. 아침 식사하고 나왔고. 네, 고맙습니다. 그런 거장 안녕. 아침 식사했어? 네, 아침 식사. 직원들의 아침 식사를 확인하는 건 그에겐 아주 중요한 일과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확인 작업이 남았는데요. 바로 사내 식당. 직원들이 한창 점심 식사를 하는 중이지만 허남선 사장의 목적은 식사가 아닙니다. 바로 식재료 상태 확인. 와, 간이 맛있겠네. 사장님만 많이 주는 거 아니겠죠? 그럼요. 사장님이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최고로 좋은 거로. 모든 푸짐하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인데요. 사내 식당 옆에 카페를 만든 것도 오직 직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음료는 무료. 그래서 고용한 특별 직원 바로 아내입니다. 카페를 하면 직원들한테도 쉼터가 되고 좋을 것 같아서 그때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제가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밥에 진심인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끼니 거르는 일이 허다했던 어린 시절. 주변의 도움으로 학교에 진학한 후 그에게 생긴 목표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었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회사를 세우면서 그 목표를 이룬 것만 같았는데요. 하지만 납품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한 10억 정도 부도를 맞았어요. 도저히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제 앞이 안 보이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죽으려고 회사를 나왔어요. 차를 몰고 휴대폰도 안 가지고 한참 가다 보니까 강원도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계신 대로. 그때는 정신을 좀 가다듬고 아차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등지려 했던 그때 그를 다시 살게 한 이유.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두 아들이지만 특히 그에겐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둘째 아들. 했어 안 했어요? 닥쳐. 삼촌? 엄마. 알았어 그건. 사실 태어날 때부터 둘째 아들은 조금 느린 아이였는데요. 변네 그지? 4살, 5살, 6살 될 때까지 대소변도 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굉장히 중증에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들의 지체장애 진단.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려 했는데요. 그럴수록 아들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조그만해. 너무 귀엽지? 우리 가족이 수영도 잘해 수영 선수도 하고 요즘 자전거도 타고 다 잘하잖아, 그지? 네. 아빠하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면 돼. 네. 아빠 사랑해요. 자야. 장애인을 두고 있는 모든 부모들 생각이 장애인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다가 죽는 게 소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가족이 혼자서도 여기에서 사람들 도움 조금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다음 날 허남선 사장에게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회원님. 잘 지내셨어요? 얼굴을 보곤 말을 잇지 못하는데요.
대체 누구일까요? 검찰청 산하에 이제 범죄 피해자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좀 특이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황산태로 저도 그 뉴스를 접했거든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장 씨. 그녀의 재기를 위해 허남선 사장은 수년째 학비를 후원해 오고 있는데요. 장 씨에게 그는 아주 소중한 인연입니다. 제2의 아버지 같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엄마도 동의하시고 아빠도 그렇게 해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만 진짜 제2의 아버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좋은 추억 잘 만들면서 인연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나눔을 어려워하지 않는 허남선 사장의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그 소장농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 밑에서 5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난히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었어요.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가정문화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1년을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농사일을 했습니다. 저희 딱한 사정을 아신 담임 선생님께서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시험을 한번 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진학하게 되는 금호공고라는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 대기업에서 그 금호공고를 졸업하고 기술 하사로 5년간 복무한 사람들을 특별 채용하는 특별 채용 시험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2달 반 정도의 이제 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있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찾아간 회사가 플라스틱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2달 반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마치던 마지막 날 밤늦게 헤어져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큰아들이 감기 걸려가지고 밤새도록 보채요. 그래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출발을 해야 이제 수원에 그 전자회사에 연수를 들어갈 수 있는데 깜빡 잠들었다가 집사람과 제가 동시에 일어난 시간이 6시 반입니다. 이미 1시간 반이 지났어요. 이 1시간 반이라는 그 시간이 사실 제 운명을 바꾸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 직장생활 15년이 시작이 됐고 시작하면서 열악했던 그 중소기업 환경은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나의 운명이고 이 결정도 내 결정이니까 내 자신에게 다 3년만 투자를 하자. 3년을 열심히 했더니 내가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숙련공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니까 어느새 저 자신도 모르게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전문가가 돼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문득 엉뚱한 발상이 떠올랐어요. 화장품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면 이게 대박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엉뚱한 발상을 했습니다. 99년도 7월 1일 반지하 공장에 기계 한 대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안은 시장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는 저한테 이제 미친 사람이라고 이제 호도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화장품 용기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자고 했던 그 엉뚱한 발상이 서서히 시장에 맥히는데 한 5년. 완전히 시장에 그 자리를 잡기에 한 15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업 초창기 1년 매출 3억이던 회사가 창업 21년 만에 화장품 용기 단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매출 500억이라는 신화를 쓰게 됩니다. 취업의 벽을 넘기 위해 고생하시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편견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께 분명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